우리를 괴롭히는 흔한 질환 증상 61가지 한방 홈케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첫 번째 파트가 뇌심혈관 건강이라는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정신건강, 신경계에 대해서 흔한 질병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관절 건강,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내분비, 여러 가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사 건강에 대해서 다루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는 이비인후과, 피부과에 대한 여러 난치 질환들 또는 흔한 질환들에 대해서 나열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뇌심혈관 건강에 대해 언급된 파트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뇌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죠. 물론 40, 50대부터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 조기 치매가 오기도 하죠.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전형적인 노인성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죠. 이제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라든지 기타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뇌 노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치매 증상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독일의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1907년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노화에서 치매성 증상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이제 우리가 화두에 오르는 그런 질환이라 하면 혈관성 치매도 못지않게 알코올성 치매까지가 뇌 건강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면, 그 이외에도 전통적인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심혈관계 중풍,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같은 것들이죠. 또한 심장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증상들도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고, 그런 것이 이제 노년 건강에 많은 불편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긴장성 두통, 그래서 머리가 이제 조이는 것처럼 이제 아픈 것들인데요. 눈 위의 부분 또는 귀 위의 부분, 좀 뒤통수까지 여러 부위에서 긴장성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현대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그 단순히 스트레스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자세 불량에 의해서 일자목이라든지 역시자목 또는 이제 거북목 같은 경추성 자세 불량에 의해서도 잘 발생하게 되겠고요. 또 목 디스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라 나오는 긴장성 두통, 가장 흔한 두통이지만 또한 가장 쉽게 치료가 됩니다. 한방에서 침의 특징이 진통이거든요.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으면서도 즉시 진통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 중에 긴장성 두통이야말로 침 한 방으로 즉시 효를 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두통도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을 했는데, 관자놀이가 아프다 하는 부분을 이제 편두통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관자놀이가 아픈 것은 태양혈 두통이라고 해서 다른 두통입니다. 오히려 긴장성 두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편두통은 뇌 반쪽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쥐어짜듯이 터질 듯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증상에 들어가고요. 이 안에는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두통에 대해서 가벼운 비교와 함께 한방에서 두통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이제 두통은 대부분 수면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편두통을 유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두 번째 파트에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이 두통이 있다면 내가 편두통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군발성 두통인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이 챕터 1, 2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 4, 5 단락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그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독성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이제 뇌에 뉴런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뇌세포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책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다면, 뉴런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억 명의 사람이 1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 선생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냅스입니다. 내가 이 신경과 저 신경이, 즉 나와 저 사람이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이죠.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뇌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때 우리가 뇌 기능이 정상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치매라는 것은 그런 시냅스의 기능들이 뉴런이 독성 단백질이 끼면서 우그러들면서 그런 시냅스, 여러 관계가
1000건에서 3000건의 관계를 유지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뇌를 CT나 MRI로 찍었을 때 우그러드는, 위축을 보이는, 뇌가 마른 호도처럼 바뀌는 현상을 치매라고 하는 것인데, 단백질에 의한, 변성 단백질에 의한 치매를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고,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모든 치매는 특징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말하는 것이 좀 기능이 이제 수월하지 않고, 진압력, 내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다룬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하게 되는,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성격이 포악해진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망상장애까지 발전되는, 그러다가 이제 병색이 완연해지시면 이제 뭐 욕창이 온다든지 대소변을 거의 못 가리신다든지 병상에만 계시게 되는, 이런 수순을 천천히 밟으시는 단계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외에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제 중풍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다음 챕터에 기재가 되어 있고,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이 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술, 알코올 의존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알코올성 치매로 가게 되는데, 코로나 때 특히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50%에서 60%가 유전에 의해서 유전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 중에 어느 분이 치매를 앓았거나 앓고 계시다면 본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알코올성 치매는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알츠하이머 성향이 있는 분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랑 겹쳐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술을 끊음으로써 잘 해결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에 비해서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알코올 클리닉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금주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기재를 해드렸고, 우리가 필름 끊긴다든지 술 먹으면 포악해진다든지 전두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컨트롤되었던 중풍, 뇌혈관이 막히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또는 출혈이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중풍인데, 중풍과 관련돼서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골든타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예방을 한다면 내 부모나 조부모가 중풍 경력이 있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8번 챕터에서는 심장 자체, 심장은 홀로 뛰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전신에 혈액을 보내지만 심장 스스로도 자기에게 혈액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싸고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왕관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아픈 통증을 동반하거든요. 딱딱해진 심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대사증후군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응급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다루어 봤고요. 그렇게 가슴이 아픈 증상 중에는 심근경색과 달리 협심증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쪼이듯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처치들도 많이 있지만, 금연, 금주 같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음식 또는 저염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뇌 심혈관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배치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노년 인구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리는 뇌의 당연스러운 노화가 여러 가지 치매, 중풍,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이제 증세의 환자군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에 부모님이 90대 이상이신데 치매예요. 나도 치매가 유전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는 진짜 노년기에 오게 되는 치매는 65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65세를 기준으로 5년에 치매 발생 위험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0세에 2배, 75세에 4배, 80세에 8배, 85세에 16배, 90세 이후에는 3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내에 90대 이상의 어르신이 계신데 치매 성향을 보이신다면 그것을 가족력으로 인지하시기보다는 이제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특히 치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단입니다. 경증 치매인지 중등도 치매인지 중증 치매인지를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단을 받으셔서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치매는 진짜 한 사람의 치매가 그분의 행동을 케어하는 한 사람의 가족에게 또 다른 질병을 일으켜서 2명의 환자를 만드는 질환이 치매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형제가 셋에 며느리 사위까지 6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한다면 2명의 환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머지 5분이 나눠서 책임을 지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뒤로 발을 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 방문 요양이라든지 케어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단을 빨리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가족 전체가 나누시면 좋겠고, 또 환자에게는 이해와 포용으로 탓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실수를 잘 감싸 안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매도 훨씬 심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족끼리 잘 해결하시는 것이 어느 가정이나 올 수 있는 질환,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뇌 심혈관 건강을 다루어 봤으니 이 책을 구매하셨다면 제일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